안녕하세요. 시골집을 찾고 시골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유하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사항들을 함께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골집을 막연하게 구하면서 상당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시골집은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한적한 도로를 가서 시골 마을을 지나치게 되면 빈집도 여기저기 눈에 띄고 또 시골집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시골집은 그렇다면 방방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시골집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거주하고 싶은 그런 시골집을 만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시골집을 한번 잘못 선택하게 되면 매매로 해서 구입을 할 경우와 또 월세나 전세로 돈을 주고 들어가서 세입자로 거주할 때도 잘못 이사를 가게 되면 대략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시간 허비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시골집을 여러분 알아보실 때 보통 6개월 정도는 걸리겠죠.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좀 세를 놓고 아니면 매매를 해서 처분을 하고 시골집을 이사할 때 보통 최소 짧게 잡아도 3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자, 알아보는데 6개월. 내가 이사 가고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는데 또 한 3개월, 9개월이죠. 얼추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골집을 매입을 했다면 싫던 좋던 2년은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 면제 기간은 2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1년을 허비했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서 2년을 또 지내야 하기 때문에 합해서 3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살다 보니 도저히 이 시골집은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이 시골집을 처분해서 또 이사를 가야 되겠다. 되팔고. 그러려면 시골집을 내놓아야 되겠죠. 자, 내놓고 다시 내가 시골집을 알아보는데 빨라야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앞에 3년이 허비됐습니다. 자, 2년을 더하면 5년이겠죠. 또 새로운 시골집을 찾아서 이삿짐을 옮기고 간단한 도배 장판, 기타, 보일러 점검, 마당 정리 정돈, 이삿짐 배열, 창고 정리하는데 보통 1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시골집을 잘못 구입했을 때 5, 6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무의미하게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시골집을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구입했다면 또 이사를 하였다면 이런 불필요한 시간 허비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언제부터인지 시골집을 찾는 사람들이 요즘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세먼지가 잠시만요.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공기가 맑고 소음이 없는 좋은 환경의 시골집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골집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 지난 1994년도부터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푸른 자연과 함께 지내는 것이 평소의 소원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그때부터 시골집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골집 매물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시골집을 온라인에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시골집 매물이 있는 현장으로 답사를 떠나기도 수없이 많이 하였습니다. 시골집 매물 현장 답사,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시골집을 답사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3-4시간 거리를 시골집 현장 답사를 위하여 이동하였을 때 자동차 기름값, 또 왕복 톨게이트 요금, 또 가벼운 음료, 돌아올 때 식사,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서울을 기준으로 편도 3-4시간이 걸리면 왕복 8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식사를 안 하고 또 음료를 안 사 마시고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골집 매물 현장 답사 시도할 때마다 싫던 좋던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왕복 기름값, 톨게이트비 요금, 식사와 가벼운 음료 지출, 이런 금전적인 지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또 여기서 시간 허비도 상당히 많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그날 운이 없었다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운전하면서 과속 혹은 신호위반 딱지가 집으로 날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994년도부터 시골집과 토지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시골 주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아픈 경험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시골집 매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저처럼 쓰라리고 또 헛되이 시간이 허비되고 금전적 손실이 따르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수 있고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시골집을 찾는 제 경험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통하여 여러분께서 시골집 매물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여볼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시골집 매물을 알아보기 전 2가지 사항만은 꼭 체크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시골집 매물 대상을 선택하면 주소부터 알아보자.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 이거 목이 많이 타네. 시골집 매물 대상을 선택했다면 주소부터 알아보자.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께서 보통 시골집 매물을 찾고 알아볼 때 온라인 검색으로 귀촌, 귀농과 관련된 시골집 카페 사이트에서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 홈페이지에서 게재된 시골집 매물 사진을 통해서
많이들 시골집을 알아보고 찾을 것입니다. 귀농귀촌과 관련된 카페에서 시골집 관련된 카페에서 개인이 내놓은 시골집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개인이 내놓은 시골집 매물은 매물 설명란에 주소를 함께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이 내놓은 시골집 매물은 주소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개인이 시골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매물 대상 시골주택 주소를 문의하는데 알려주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온라인 시골집 매물을 보고 매입할 의사가 생겨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을 해서 인터넷으로 좀 로드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검토도 좀 하고 싶고 내 그 홈페이지에 내놓았던 시골집 매물 그 좀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대부분 저희 중개업소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매물에 대해서 상세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시골집 매물 주소가 있어야 해당 시골집 매물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 웹 지도에서 로드뷰로 시골집 매물 주변도 살펴볼 수 있고 지적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볼 수 있죠. 제가 경험한 상황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내놓은 시골집 매물을 보고 전화를 해서 주소를 문의하면 주소를 알려주는 확률이 6대 4 정도 확률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6곳은 주소를 아예 알려줄 생각도 없고 무조건 사무실을 방문하라고만 합니다. 나머지 부동산 중개업소 4곳 정도는 주소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로드뷰를 확보된 주소를 가지고 로드뷰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자, 로드뷰로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중개업소 사무실로 방문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두 번째. 시골집 매물이든, 자, 부동산 매물이든, 정직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만나라. 제가 경험했던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시골집 매물 매매 가격을 쏙 빼놓고 가격을 홈페이지에 문의라고만 해놓은 부동산 중개업소도 많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홈페이지에 부동산 매물을 올려놓고 매매 가격을 작성해 놓지 않고 문의라고만 해놓는 경우, 저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는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거래 대상 시골집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자, 시골집 매물을 찾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정직한 부동산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강조한 두 가지 체크사항입니다. 시골집 매물을 찾으면서 개인 매물이든 또 부동산 중개업소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중개업소 매물이든 내가 마음에 들고 또 관심 가는 시골집 매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당 시골집 매물 주소를 확보해라. 시골집 주소 확보하는 습관과 방법이 온라인 검색으로 시골집 매물을 찾는 데 있어 경비 지출과 또 시간 허비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볼 수 있습니다. 시골집을 구하려고 매물을 찾는 사람이 어떤 주소를 확보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물을 사진으로만 살펴보고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더니 무조건 사무실에 오셔서 관심을 두셨던 시골집 매물을 안내를 받으십시오. 저희 중개업소 사무실에 방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했더니 시간이 나시면 시골집 매물 현장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시골집 매물을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답사를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서 시골집 매물 현장까지 왔더니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했던 시골집 매물 내용에 없었던 우사도 보이고 또 철탑도 보이고 또 시골집 답사 과정의 현장, 시골집 매물이 있는 현장에 다다르기 전에 시멘트 관련 생산 제조 공장이 눈에 보이고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사도 있고 철탑도 있고 시멘트 관련 제조 생산 공장이 있는 주거 환경에 안 좋은 그런 환경에 처한 시골집 매물을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마도 현장까지 갔으니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인 안내만 받고 마음속으론 그 시골집 매물을 포기하거나 제외시킬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요구하는 현장 답사를 동행하기보다는 그 시골집, 해당 시골집 매물에 내가 관심을 가졌던 해당 시골집 매물의 주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골집 매물을 찾고 구하면서 주소부터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하려는 시골집 매물의 지번, 즉 주소를 알아야 해당 시골집 매물을 웹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로드뷰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로드뷰 사진을 통해서 시골집 매물 주변의 이웃집 거리 간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시골집 기준으로 우사는 어느 정도 거리에 있으며 또 주거 환경이 안 좋은 철탑이라든지 시멘트 관련 제조 생산 시설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주소가 확보되어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하고 찾는 시골집 매물을 로드뷰로 살펴봤더니 우사가 있고 철탑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선뜻 그 시골집 매물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소를 확보해서 해당 시골집을 로드뷰로 살펴보고 시골집 매물이 위치도 상당히 괜찮다. 자, 우사도 없고 철탑도 없고 시멘트 관련 제조 위의 환경 요소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위의 주소를 가지고 토지 또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건물과 토지 소유권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확인될 수도 있고 또 미등기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시골집 매물 주소가 확보되면 웹페이지 검색란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소를 넣고 해당 연도 공시 기준가는 얼마이며 또 토지는 몇 제곱미터이며 지목은 무엇이며 지적도 도면은 확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드린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는 회원 가입이나 또 로그인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무런 비용 없이 부동산 정보를 무료로 검색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계획관리 지역인지 또 보존관리 지역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적도를 통해서 이웃집과 경계는 어떻게 되며 해당 시골집 매물의 진입로는 현황도로인지 지적도상의 도로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만 있고 지적도상의 도로가 없다면 그것은 맹지, 흔히들 맹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맹지일 경우는 시골집을 매물했을 때 있는 그대로만 살아야 되겠죠. 주택을 개조하거나 증축하거나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진입로 과정에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모든 시골집 주택의 불합리한 여건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필수 항목이 주소부터 확보를 해야 모든 것이 확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홈페이지에서 시골집 매물을 찾게 된다면 정직하고 또 양심적인 중개업소를 만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그래도 좋은 시골집을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만도 아닙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시골집 매물에 확보된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내가 알아보려고 관심 두었던 시골집 매물이 한두 해 전 다른 사람이 경매를 구입해서 수리나 또 리모델링 과정도 일체 없이 경매 구입가의 3배 이상 가격대를 부풀려서 온라인 매물 장터에 버젓이 내놓는 경우도 확인해 봤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이런 비슷비슷한 비근한 상황은 저는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도 시골집 매물 확보된 주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자, 오늘 시골집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시골집을 찾고 구할 때 최소한 2가지 사항만은 체크해보자. 첫 번째는 주소를 확보하자. 두 번째는 정직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자. 개인 매물이어도 이왕이면 정직하고 좀 양심적인 그런 매도자를 만난다면 더없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골집 주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했더니 소유권 이전하는데 법적으로 서류상 깨끗해서 이제 이 시골집 매물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관심이 현장 답사를 시도해야 되겠죠. 자, 현장 답사, 시골집 현장 답사 가서 6가지만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 시골집 현장 답사에서 체크해야 될 6가지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을 나누고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가 관심 두었던 시골집 주소를 확보했다면 다음이나 네이버 웹페이지에서 내가 관심 두었던 시골집 주변을 살펴보기. 자, 오른쪽에 보시면 거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 철탑이 보이겠죠? 철탑이 지금 현재 화면상 2곳이 보입니다. 자, 시골집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고 거리를 한번 재보죠. 철탑에서 거의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99.6m가 되는군요. 자, 여러분 그 철탑 때문에 무척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철탑 기준이 보통 내가 관심 두려는 시골집이 집은 정말 괜찮고 마음에 드는데 이 철탑 때문에 꺼림칙하다. 철탑은 아시다시피 전자파를 많이 발생해서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보통 유럽 기준으로
철탑에서 안전한 거리는 300m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한전에서는 철탑에서 안전한 거리는 60m라고 기준을 하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그런 기준을 유럽 기준 300m를 벗어난다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또 우리나라 한전에서는 60m를 벗어나면 인체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겠죠. 저는 300m 기준을 가지고 시골집들을 주로 많이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300m 내에 철탑이 있다면 구입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요 밑에 보니까 산소가 보이는군요. 산소는 몇 메터인가? 내 시골집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시골집이라고 했으니까 산소가 있는 거리는 338.4m가 나오는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골집을 주소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소를 넣고 검색을 해서 나의 집에 내가 관심 두었던 시골집 매물에 답사하기 전에 웹 위성 지도를 통해서 혐오 시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자, 무작정 철탑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우사가 있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면 그 시골집은 사실 매입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거리, 또 소음과 냄새, 이런 거리를 따져보기 위해서 위성 지도를 꼭 살펴봐야 되겠죠. 감사합니다.